이 시장에 불편함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업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스타트업 투자 엑셀러레이터 회사를 찾아가서 만났는데 마지막에 그러시더라고요. 구멍가게 하면 어울리겠다라고. 이 워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정말 이 회사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굉장히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온라인에서 가장 많은 명품을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명품 커머스 머스티스의 창업자이자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조용민입니다. 첫 해 거래액 12억 원에서 연평균 80%대 성장률을 이어오다가 올해는 2,500억 거래액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업 가치 1,000억 원 이상을 인정받아서 150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서울로 전학을 오면서 방황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만 흘려보낸 거죠. 뒤늦게 이제 고3이 돼서야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수능날 수능을 망쳤습니다. 불 꺼진 방에서 한참을 울었던 기억이 나요. 죄책감이 놀 수가 없으니까 아르바이트를 바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돈 버는 일이 고되긴 해도 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시급 2,500원 알바 말고 할 수 있는 다른 게 무엇이 있을까 알아보다가 그때 처음으로 전자상거래를 접하게 된 거죠. 저희 부모님 께서는 식당을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하나의 상점을 만들기 위해서 최소 몇 천에서 많게는 몇 억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커머스라고 하는 거는 전혀 자본이 없어도 손끝으로 상점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 이 상점을 통해서 전국 단위의 세일즈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자상거래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큰 비즈니스들은 대기업이 독식할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파티용품이나 아이디어 상품들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작은 시장을 공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오히려 시장 규모가 작은 비즈니스는 한계에 부딪히더라고요. 그 시장에서 1, 2위가 되더라도 성장할 수 있는 한계가 시작부터 정해져 있는 거죠. 반대로 시장 규모가 큰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꼭 선두가 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1년 만에 폐업 신고를 하고 남은 재고들을 길거리에 들고 나가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스스로 실패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20살이라는 나이에 값진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물어봤었던 질문이 돈은 벌었어? 손해는 안 봤어? 이런 질문들이더라고요. 그때 느꼈었던 게 내 스스로 그렇게 강한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실패자로 낙인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군대를 갔다 와서 계속해서 이커머스 비즈니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땅한 아이템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백화점이라는 곳에 가서 옷을 사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우연한 계기로 백화점에 가서 명품 가방의 가격을 본 적이 있는데 이건 뭔데 이렇게 비싸지?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진 거죠. 그때 처음으로 병행 수입이라는 개념을 알게 됐는데 동일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대비 절반 가까이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병행 수입이라는 유통 개념에 온라인으로 명품을 판매를 하면 충분히 비즈니스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당시 수중에 있었던 50만 원 중에서 샘플 제품 한두 개만 구매를 하고 주문이 들어오면 발주를 넣는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또 얼마 못 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 이유가 국내에서 대량으로 상품을 정식 통관 수입해서 판매하는 유통사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그들에 비해서 제가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고심 끝에 그 넘치는 공급과 수요를 담아낼 수 있는 제대로 된 마켓플레이스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기존에 7개월 동안 운영했었던 사이트를 1,000만 원에 판매하고 소상공 지원 대출 1,000만 원을 받아서 2,000만 원으로 2011년 지금의 머스티스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이 회사는 제가 도저히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원을 채용을 해야만 했어요. 구인 공고를 냈는데 아무도 지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지하철에 내려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셔서 친절하게 알려드렸는데 시간이 지나도 오시질 않는 거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명품 커머스 회사라고 해서 왔는데 회사가 너무 허름하니까 굉장히 실망스럽고 약간 좀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되돌아가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나를 믿고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서러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5개월, 6개월을 혼자서 사무실을 지키면서 일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투자자들을 만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타트업 투자 엑셀러레이터 회사를 찾아가서 만났는데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요. 창업 멤버도 없고 경력이라고는 20살 때 했었던 조그만 창업이 전부고 심지어 학벌이 좋지도 않은 당신이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하니까 마지막에 그러시더라고요. 구멍가게 하면 어울리겠다라고. 이 워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상실감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나니까 그 좌절스러움마저도 오기로 전환되더라고요.
혼자서라도 어떻게든 보란듯이 한번 입증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기획한 문서들을 프리랜서 개발자와 메신저로 소통을 하면서 사이트를 구축을 했고요. 판매사 영업을 해야 되는데 회사가 너무 작아 보이면 입점을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명을 써서 영업실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명품 유통회사들에 직접 연락을 돌려서 영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품이 등록되면 마케팅을 해서 판매를 일으켰고요. 고객으로부터 전화 문의가 들어오면 직접 CS까지 처리를 하면서 일을 했던 거죠. 이후로는 매출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직원을 1명, 2명 채용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온라인 명품 시장이 10수년 전부터 많은 기업들이 기회를 노리고 참여했었던 시장이에요. 머스티시 시장 진입에 성공을 하고 꾸준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시장에 불편함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업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업의 본질은 시장의 문제점과 불편함을 해결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그걸 원했었던 소비자로부터 가치를 교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해외 배송 상품 같은 경우는 배송 기간이 길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명품 제품 중에는 해외 배송 상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배송 기간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줄일 수는 없으니 이 배송 기간을 미리 고객들에게 인지시키면 이 불편함을 감소시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판매자들의 평균 배송 기간 데이터를 통계를 내서 각각의 국내 배송, 해외 배송 기간을 고객에게 노출시키기 시작한 거죠. 지금은 많은 오픈마켓들이 이걸 도입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배송 기간에 대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했었던 커머스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재고 관리가 잘 안 돼서 구매를 하고 나서 품절로 취소가 발생하는 일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 일단 연동 가능한 모든 재고 관리 솔루션들을 연동을 해주자. 그리고 일정 기준을 초과한 셀러에 대해서는 사용자 경험을 저해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우리의 매출과 이익이 감소되더라도 과감하게 판매를 중단시키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이미 불편함을 겪은 고객 경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케어를 해줄 수가 있을까? 우리의 비용을 가지고 보상을 해주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작고 다양한 문제점들을 고객의 입장에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솔루션을 찾아 나가는 거죠. 저희는 커머스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창립 이래 마케팅 비용을 거래액의 1% 이상 사용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앱 평점 평균이 4.7점 밑으로 떨어진 적도 없어요. 저희가 계속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러한 노력과 진정성을 고객들이 알아주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를 찾고 또 방문하고 주변에 알리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고객들이 우리를 찾기 시작한 거죠. 저는 이게 핵심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에 위험한 시그널이 올 때 소비자들은 저희에게 피드백을 주지 않아요. 저희 스스로 문제를 찾아 나가야 되는 거죠. 저희가 2015년에 창립 이래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하면서 적자가 났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원래는 거래액이 너무나 당연스럽게 더 큰 성장세를 보였어야 되는데 전년도보다도 오히려 떨어진 거래액을 보여줬었던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그 당시 사용자 환경 개선을 명분으로 기술적인 문제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원하는 너무나 단순한 본질을 놓치고 있었던 거죠. 당시에 저희는 상품 업데이트가 빠르게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가격적인 경쟁력도 떨어졌었던 거죠. 저희는 투자를 받은 것도 아니었고 제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의 하락이나 영업 손실이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정말 이 회사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굉장히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 회사가 위기를 맞으면서 조직원들 간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추락하더라고요. 그 문제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굉장히 집요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기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직원들이 수동적으로 인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관찰하거나 공유하지 않았었던 문제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 창업 초기에 사람을 채용하는 일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너무 소중하다고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회사에서 주는 즐거움이라는 게 단지 가볍고 안락함의 즐거움이 아니라 성장을 통해서 얻는 즐거움이 되어야 하는데 근데 당시에 제가 모든 어려운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고 그들 스스로가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고 또 알려주는 법을 제가 몰랐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으로부터 위험 시그널이 충분히 전달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인지하지 못했었고 거래액 하락이라고 하는 결론에 다다르게 됐었던 거죠. 직원을 망치는 가장 쉬운 일이 쉬운 미션만 부여하고 어떠한 피드백과 지적을 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굉장히 냉정하고 명확하게 피드백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미성숙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변화된 것은 냉정하게 피드백하되 그 안에 사적인 감정이 없어야 되고 그 사람의 성장을 위하는 진정성이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프로다운 성장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실상 명품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네거티브한 시선을 가지고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 사업을 바라보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회사가 대중들에게 혹은 고객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사람은 누구나 내 외면적으로 멋지고 아름다워 보이고 싶은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많은 시간과 대화를 필요로 하는 거죠. 반면에 외면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가장 쉬운 수단 중에 하나가 사실 옷이거든요. 우리가 옷차림을 통해서 첫인상에 이 사람 깔끔하다, 멋지다, 단정하다 이런 느낌을 심어줄 수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옷에 대해 관심이 없었고 험불하게 다녔던 사람인데 이 업을 시작하면서 소비자를 이해하기 위한 책임감으로 구매를 억지로 해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떠한 브랜드 로고가 박혀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입은 옷을 보고 옷이 예쁘다라는 피드백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옷을 입고 나왔을 때 스스로 만족감이 더 생기고 그 아침에 옷장에서 옷을 고를 때 그런 옷들에 손이 더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가성비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런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명품이 더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비싸게 구매했지만 많이 이용하고 자주 입기 때문에 회당 비용으로 나눠보면 오히려 명품이 더 저렴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것들을 따졌을 때 이 명품이라고 하는 상품에 대한 소비가 충분히 합리적이고 가치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점점 더 많은 대중들 혹은 고객들이 이해하고 알아가기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나 그러한 시작이 밀레니얼 세대와 G세대라고 일컫는 MZ세대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걸 추구를 하면서도 동시에 본인들의 개성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거를 충족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수단 중에 하나가 명품이라는 걸 그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명품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잘 된다라고 보는 게 이렇게 좋은 제품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도 전년 대비 60% 7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처음 창업을 했을 때 첫 해 거래액이 12억이었는데 월 250억에 달하는 거래액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이죠. 저는 성향이 성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크게 감흥을 잘 하지 않는 성격이에요. 근데 반대로 추락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죠. 그 이유가 그냥 성장이 너무나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작년의 머스티과 올해의 머스티는 당연히 달라야 되고 어제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른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회사의 지표에도 투영을 하다 보니까 회사의 성장이 지나치게 와 너무 기쁘다 이런 생각은 사실 잘 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에 비하면 저는 아직도 머스티는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만 그냥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은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이 명품 산업에서 획을 긋고 싶다라고 종종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머스티시 장기적으로는 패션을 넘어서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있어서 좀 더 특별하고 가치 있고 품질이 좋은 그런 제품을 파는 커머스 채널이 되려고 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명품에 있어서 모든 제품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온라인을 넘어서 토탈 명품 기업이 되는 게 저희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